자 봅시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면은, 일단 물리학이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는 전자기학 파트죠. 과거 내가 수능을 봤던 시대에 한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 2년 정도까지는 이 전자기학이 매우 시체였어요. 쉽다는 거였지. 쉬워. 근데 이제 202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행까지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긴 했지만 이 이후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이 전자기학 파트가 매우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어렵게 나오냐면은 콜롱 법칙이죠. 콜롱 법칙 통해 가지고 그 전하량 가지고 뭐 장난치는 그런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돼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향을 좀 띠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뭐 쿨롱 법칙은 굳이 뭐 문제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마저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잘 되고 있겠지? 이렇게 마이크 켬으로 됐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웨르스테드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웨르스테드 이게 뭐냐면은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은요, 어떤 직선 도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그냥 바로 바라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는 이거를 위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현재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이 뚫고 나와요, 뚫고 들어가요? 뚫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뚫고 나오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위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때는 뚫고 들어간다 해서 X 표시하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뚫고 나오는 거는 오른손 엄지, 이건 뭐 내가 설명을 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지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겨지는 방향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는 반시계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시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부터 일단 먼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위로 가니까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감겨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겨 들어가니까 이 원형 도선에 뚫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웨르스테드의 원리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변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바로 알아야 돼요. 패러데이 법칙. 어차피 이제 보림이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니까 웬만하면은 아마 그거를 알 거야. 이제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좀 알 거라 가지고 조금 깊게 설명을 하면은, 자석이 있어. N극 S극이 있고, 얘는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고 하는 자기력선이 있는 거는 알 거야. 이거를 자기력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기력 선속이라고 새롭게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 정의를 하는데, 이걸 플럭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샤워기가 있어요. 샤워기 헤드가 이렇게 뽕뽕뽕뽕뽕뽕뽕 뚫려 나와 있고, 여기서 샤워기 이 뽕뽕 뚫려 나오는 곳에서 물이 계속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물량을 전체 다 합친 거를 우리가 플럭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자기력선이 몇 개가 꽂혔는지, 예를 들어 1번 위치에선 자기력선이 4개가 꽂혔죠. 자기력선이 4개가 꽂혔고, 얘를 조금 더 이쪽으로 당기면은 이번에 자기력선이 몇 개가 꽂혔어? 2개 꽂혔죠. 그럼 1번이 자기장이 세다는 거야? 2번이 자기장이 세다는 거야? 당연히 1번이 더 세겠죠. 왜요? 이제 이걸 자세히 얘기하면은 이게 플럭스 값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요 면적에 꽂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결국은 이 플럭스가 이제 기호로 표기하면 이건데, 이거를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를 파이라고 읽어요. 얘를 파이라고 읽고요. 파이였나 이게 파이였나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가 dt 이 표현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이구야, 이거를 다시 쓰면은 d 파이의 dt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 자기력 선속, 그러니까 자기력 선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은 이게 전압을 형성하는, 유도 전압을 형성하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개념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조금 그냥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경우를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연애를 할 때는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밀당을 하셔야겠죠. 밀당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조금 더 물리학적인 접근으로 해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이런 식의 코일이 있다고 치자. 코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구가 달려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코일은 어떠한 전압 장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불은 안 켜져요. 근데 얘를 내가 가까이 가져다가 댈게. 이 자석을. 자, 그럼 이제 몇 개가 꽂혔어? 2개가 꽂혔지. 요 코일 면 안에 하나, 2개가 꽂혔죠? 더 가져다 대면 이번엔 4개가 꽂혔죠? 그리고 다시 이번엔 얘를 빼볼게. 이번엔 2개로 바뀌었네? 0개로 바뀌었네? 이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전기가 찌릿찌릿찌릿하고 막 이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을 배웠잖아. 자, 중학교 3학년은 딱 여기서 이게 전기가 생겨난다. 그리고 전기가 생겨나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랑 멀어지는 방향이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 라는 사실까지만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과 시간 때 배워요. 딱 여기까지만 배워. 근데 이제 물리학으로 넘어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어디로 그래서 가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웨르스테드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올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코일이 감겨져 있다고 칩시다. 전원 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은 뭐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는 사실은 너무 자명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그럼 이거는 결국은 전기가 뭘 만든 거야? 자석을 만든 거죠.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이 포켓몬볼은 아니지만 이 포켓몬볼처럼 생겼네. 이 포켓몬볼, 이 전구는 불이 안 켜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런 N극을 여기다 가져다 댄다고 하면, 자, 얘가 다가와, 슉 다가와. 그러면은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게 있지. 밀당의 법칙이라 했죠. 밀당이 뭐야? 밀당이 뭘까? 가까워지면 뭐해? 밀어내야지. 근데 멀어지면 어떻게 돼? 가지마 하시면서 이제 다시 당겨야겠죠? 이거가 밀당의 법칙이야. 자, 다시 얘가 N극이 이렇게 쓱 다가와. 그러면은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싫으니까 여기가 N극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다가오면 N극처럼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냐? 여기 S극처럼 바뀌어야겠고, 그럼 N극이 여기 있고 S극이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은 결국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멀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자. 멀리 떨어진다고 하면은 야, 떨어지는 게 좋아, 싫어? 이것도 싫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어. 그럼 얘가 멀리 떨어지는 게 싫으니까 얘를 뭐 하면 되겠어? 땡겨야겠죠, S극으로. 여기가 N극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요, 전압이, 유도전압이, 유도전류가 생긴다라는 것만 패러데이가 이제 밝혀낸 거고요. 그리고 이 방향 자체, 전류의 방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를 수식적으로 나타낸 게 렌츠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결국은 밀당의 법칙이라고만 딱 알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변화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돼. 결국은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거를 상쇄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현상이긴 한데 뭐 이걸 얘기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결국은 한번 보자. 자, 7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막대 도선 P가 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대.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P는 고정이래. P가 뭐야? P를 고정을 했대, 얘를. Q만 P의 오른쪽에서 P의 왼쪽으로 직선 운동을 했대. 자, 다시 말하면은 얘를, 이 도선을 여기로 잡아 당긴 거야. 끈 거야.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가는, 일단 마저 그냥 끝내보자. Q의 왼쪽 끝 A점이 여기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결국은. 그림 나는 B점이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결국은. 도선을 움직이는 거야, 결국은. 자,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봐봐.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장을 막 이렇게 생성을 한다고 했잖아. 당연히 생성되는 자기장은 여기 가까운 데가 셀까 아니면 여기 먼 데가 셀까? 당연히 가까운 데가 압도적으로 세겠죠. 그런 것처럼 야, 결국은 원래 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이 생긴다고. 자기장 여기 이렇게 가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갈 거고요. 얘는 결국은 여기에 꽂힐 거야. 꽂힐 거야. 근데 이 꽂히는 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얘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더 많이 꽂힐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장이 더 세질 거라는 거야. 왜 안 지워져? 자기장이 가까워질수록 강해져. 그치? 자, 뭐가 강해져? 어떤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강해지겠죠.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변화를 싫어한다 했어. 변화를 싫어하고요, 상쇄를 하고 싶다고 했어. 상쇄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얘는 얘 자체로 이제 뭘 만들 거냐면은 뚫고 나오는 그런 성분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야. 뚫고 나오는 게 있어야 얘네들이 상쇄가 될 거 아니야. 왜? 변화를 싫어하니까. 야, 뚫고 나온다고 하면은 뚫고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죠? 야,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흐를 거고, 그 말은 여기서 뚫고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뚫고 나오는 게 지금 줄지. 그게 싫어? 좋아. 싫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주니까 이거를 상쇄시키려면 당연히 얘는 뚫고 나오는 게 늘어나야겠지. 그래야 얘네들이 준 거랑 느는 거에 상쇄가 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도 똑같이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될 거예요. 자, 가에서 Q가 운동하는 동안, 얘가 운동하는 동안,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어디야? 반시계 방향이니까 A, R, B, A 순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억 맞는 표현이겠고요. 자, 니은 Q가 운동하는 동안 5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어쨌든 여기에서 결국은 얘네 다 뭐야? 뚫고 나오는 거니까 정반대가 아니라는 거야. 자, 얘는 뚫고 들어가는 게 많아져가지고 이거 상쇄하려고 이게 생기는 거야. 그치? 얘는 뚫고 들어가는 게 줄어들으니까 얘를 상쇄하려고 얘를 늘리는 거야. 어찌됐든 얘는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은 당연히 같겠죠.
나에서 정지한 이후 Q가 만드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V0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요거는 약간 조금 지나친 내용이긴 해요. 아까 내가 대충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 음의 부호가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건데 0보다 작아 정확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약간 조금 애매한 내용이네.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방향이 없잖아. 방향도 없고 기준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뭐가 됐든 기억, 디귿, 복이 없죠. 그러면 1번 찍고 넘어가야 돼. 정확히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애시당초 원래는 전압, 전위 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건 대학교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그냥 0보다 항상 작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뭐가 됐든 이 유도되는 기전력은 항상 0보다 작다로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특히 내신에서 이렇게 좀 더럽게 문제를 내릴 수 있긴 한데 결국은 이거는 0보다 작다로만 외워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디 보자. 8번에 니은 보기를 볼게요. 자, 바로 갈게요. 얘는 지금 어디로 가냐. F로 당겼더니 등속도로 운동을 했대. 자, 이것도 외우는 게 좋아. 자, 얘를 당겼어. 힘을 줘서 당겼어. 당겼다는 거는 여기 처음에는 x가 몇 개야? 6개죠? 당겼으니까 여기로 가니까 얘네들이 x의 개수가 뚫고 들어가는 게 줄어들어요. 그럼 그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싫어. 그러면 얘는 뚫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생겨야 된다는 것이. 뚫고 들어가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얘가 x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뚫고 들어가려면은 뚫고 들어가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대충 요런 식의 전류가 흐르는 것까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 AD AR이 아니라 이게 반대 방향인 거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맞아. 자, 근데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일정이 맞아. 일정이 맞고 등속도 때문에 결국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확한 수직 값이 이거거든요. 이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이 식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뭐 그냥 dy dx를 보자. y가 이게 어떤 상수값이 나온다고 치자. dy dx가 상수가 나온다면은 결국은 y는 1차함수여야겠지. 이 1차함수라는 뜻 자체는 얘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건데 얘는 1초가 지나도 a만큼 또 1초가 지나도 a만큼 바뀌는 거는 이 바뀌는 양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똑같다는 소리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얘 여기서 여기로 갔든 이만큼 갔는데 1초 걸렸어. 여기서 또 여기 갔는데 똑같이 1초 걸렸어. 1초 동안 x에 감소하는 양이 똑같지. 얘 1초에서 감소하는 양은 2개 감소하고 여기서부터 1초 동안 감소하는 양은 똑같이 2개야. 다시 말하면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 하면은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뒤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요 식에 의해 가지고 상수값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요 v 자체가 상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상수가 나온다라고 이제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교육과정 살짝 넘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등속도로 나온다 하면 일정하게 유지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그럼 점점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진다. 가속 운동을 한대.
가속 운동을 하면은 얘네들은 X의 감소량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 말은 그대로 이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X가 더더욱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전류값이 강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외워. 왜? 등속도다. 이건 등속도라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아래 걸리는 크기 전압의 크기와 Q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존력의 크기는 뭐 이거는 굳이 이것도 틀린 걸로 모르겠구나. 보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아래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Q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존력의 크기는 같다. 이거 디귿이 틀려도 틀릴 리가 없는데. 몇 번이니? 8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워서 다시 볼게요. 자, 얘가 Q에서 기전력을 만들지. 선생님, 기전력이 뭐예요? 기전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유도된 전압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전압이야. 기전력이 전압이야. 이거 오랜만에 아니야. 이거 얘기하면 머리 아파진다. 그냥 유도 이 기전력의 그 말은 그냥 전압이야. 전압. 근데 에너지 손실이 없대요.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 말이 뭘까?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요 도선들에서 이제 도선이 먹는 전류 전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전압이 다 0이 걸릴 거고 0이 걸릴 거고 0이 걸릴 거고 여기도 0이 걸릴 거예요. 어디에만 전압이 걸린다는 거야? 여기서 생겨난 전압이 다 싹 다 그냥 아래 걸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등속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전류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전력의 뜻은 그냥 전압이랑 유도되는 전압이랑 똑같다 정도만 하시면 될 거고요. 요 유도되는 전압은 지금 도선에 걸리지는 않고, 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만 다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까지는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은 잠깐 끊었다가 23년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